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송은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 기간 동안 결산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회계연도와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표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자합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이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시간 관계상 관계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512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주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항목입니다. 5조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2,704억 원, 총 세출은 3조 9,03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674억 원으로 2월액 1,778억 원, 보조금 반납금 188억 원, 순세기 잉여금 1,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조 2019 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2,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2,63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9,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2,6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조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2,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5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19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3조 6,812억 원, 총부채는 1조 2,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12조 4,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4,1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재정 운영은 총수익 3조 4,123억 원, 총비용 3조 1,816억 원으로 운영 차액인 순수익은 2,307억 원입니다. 14쪽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3,842억 원, 징수 결정액은 3조 4,984억 원, 수납액은 3조 4,339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입니다. 16조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3,842억 원, 지출액은 3조 2,100억 원,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 대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해액 7,970억 원, 징수결정액 8,532억 원, 수납액 8,36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21조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7,970억 원, 지출액은 6,929억 원, 집행률은 86.9%입니다. 23조 예산 전용은 6건 3억 원입니다. 24조 예비비는 총 11건 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조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0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02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485억 원입니다. 37쪽부터는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항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의안번호 제512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4조 1,814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조 2,704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9,030억 원이며 결산상 임여금은 3,674억 원입니다. 2페이지 잉여금 3,674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9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8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1,707억 원입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연도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은 2019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4조 1,812억 원이며 세입은 전년 대비 6.6%, 세출은 7.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과 세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입은 2017년 1.5%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가재정의 지원 규모입니다. 국가재정 지원은 1조 4,9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인 3,14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2%인 1,064억 원이 증가한 4,704억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5.3%인 2,077억 증가한 1조 273억 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수입 증가 추이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은 1조 5,0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세목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수납률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 5,668억 원, 수납액은 1조 5,043억 원, 수납률은 96%로 전년 수납률 95.8%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531억 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 태만 173억 원, 자금 압박 123억 원, 폐업 또는 부도 104억 원 등의 순입니다. 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1,707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9%인 8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는 226억 원, 특별회계는 587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9%로 2018년도와 동일합니다. 10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6건 3억 3,533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97건 1조 5,863억 원으로 일반회계 1,652건, 기타 특별회계 145건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4건 4,453억 원으로 이 중 3,115억 원은 집행하고 1,235억 원은 이월, 10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률을 보면 총 69.9%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4.6%, 특별회계는 83%로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다음 연도 2월 사업비입니다. 2월 사업비는 총 167건으로 예산 현액 대비 4.3%인 1,778억 원이며 명시 2월 296억 원, 사고 2월 248억 원, 계속비 2월은 1,23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월율은 명시 2월 46.4%, 계속비가 47.5%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사고 2월은 4.6.2%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 채무부담회기 2019년도 채무부담회기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2019년도 예비비는 총 1한 8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 기금의 설치 운영 총 15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조 2,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 4.3%가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11개의 기금의 전년도 말 대비 연도말 조성액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은 비용 3조 1,817억 원, 수익 3조 4,124억 원으로 순수익은 2,307억 원입니다. 순수익은 전년도 66억 원 대비 2,241억 원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 채권 현재액 2019년도 채권 발생액은 12억 원, 소멸액은 15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90억 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융자금 채권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채권은 2억 원 증가했습니다. 17페이지 채무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액은 7,485억 원으로 일반회계 600억 원, 지역개발기금 83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채무액 변동 추이를 보면 2014년 이후 채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6.9%로 다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2019년도에도 10%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365억 원 증가한 6조 9,672억 원입니다. 다음 물품 현재액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89억 원이 증가한 71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성일 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동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부시장님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기에 결산서하고 전체를 한번 보니까 이게 세입세출 외 현금이 한 38억이 되더라고요. 세입세출의 현금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요? 각 그거별로 다 해가지고 하면 세입세출의 현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 증감하고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해서 1,2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가지고 38억 8,700만 원이 증감했는데요. 저 증감 내용을 보면 보증금이 전년 대비해서 900만 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전년 대비해서 2억 5,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종금은 전년 대비해서 1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입세출의 현금은 38억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는 세입세출의 현금, 그 다음에 기금, 각종 기금, 그 다음에 보조금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돈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보조금도 과다하게 나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돈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이 매년 1조 2천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해도 보니까 올해 조금 더 늘었더라고, 기금이. 그래서 물론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좀 땡겨가지고 안 쓰는 돈은 땡겨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체를 치면 지역개발기금은 뭐 7억 4천인가 뭐 7,400억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세입세출의 현금도 각 계좌별로 들어있는 거 잠자는 돈입니다. 그거요. 모릅니다. 어디 돈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로수 보상금 해가 넣은 거 각종 계좌 넣고는 돈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 돈이다. 그 돈에 대해 가지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한데, 기금이나 있던 각종 돈에서 대점검을 해 보시고, 잠자는 돈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우리 개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좀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계를. 예, 저희들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기금을 또 바꿔서 하듯이 제도적으로 보고 제도가 좀 강한 건 또 변경할 거는 변경을 하시고 해가지고 은행에 잠자는 돈을 최소화시키고 그 돈이 제때 들어갈 수. 행정에서 돈을 잠재워 놓고 다른 데서 돈을 자꾸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잠자는 돈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결산 보고서를 보면 매년 똑같아요. 결산 보고서 작성 방식을, 그거는 우리 결산 보고서도 그렇고 검사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결산 검사는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작성 방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결산 검사 보고서는 뭐 매년 가면 안에 제가 몇 년치 결산 검사 보고서를 대조를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뭐 매덕을 해가 매덕을 썼고 매덕을 지출했고, 결국 지적한 거는 최고 뒷면의 말미에 한 두세 건 정도 결산 검사회가 지적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이 돼야 돼요. 검사위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건 집행부 사항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산 검사위원들에게 이걸 보니까 또 집행부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수당을. 왜 그것을 주지요?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왜 그것을 주지요? 그게 이제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그게 집행부에서 그 수당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위원님들은 의회에서 다 그 선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출과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조례는 우리가 돼 있어요. 시의회 조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시의장이 구성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일하는 사람 일을 시켜놓고 옆집 아저씨 보고 돈 주라 하는 거 똑같은 형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또 의회가 갑질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시고, 전국 시도가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이게 뭐 저희들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결산검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료를 우리 시가 지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산 검사를 대행한다고요? 감사를 하는데 잘했는지 뭐인지 그거 하는데 이 집행부 하는 걸 의회가 대행을 합니까? 그게? 그건 말이 아니지. 의회가 어제 대행기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안 맞고, 대행한다는 말은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 관행적으로 타 시도에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또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이건 우리 의회의 문제인데, 의원들에게까지 또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예, 의원님들에게도 다 다 지급하고 지급을 있습니다. 했어요. 우리 그 다른 위원회 참여하면 우리가 지급을 안 받잖아요, 다. 그렇죠. 집행부 위원회 참여해도 우리가 돈을 안 받잖아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걸. 집행부 참 돈 안 드리나? 집행부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아마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 일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걸, 더군다나 의회에서 검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하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례에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돈 주는 건 갑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각 시도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걸 개선을 하시라고 관행적으로 해오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그래 한번 보시고 그게 그 다음에 전번에 부시장님 전번에 어제 아래 우리 아스콘 때문에 제가 상북에 간담회를 갔어요. 어제 우리 간담회가 있었다. 아스콘 때문에 갔는데 그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그 아스콘 동영 때문에 그러 가니까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또 뭐냐 하면 마스크 공장을 들어온다는 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도 모르고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고 또 좀 곤란한 입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지역구 최소한 그런 문제 MOU를 체결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게 지역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MOU가 돼야지 깜짝 이벤트 한다고 하셨어요? 깜짝 이벤트 한다고 하신 겁니까? 모르게 숨겨서 한 겁니까 그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답변 그 문제가 제가 행정을 해보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예결위원 5분에 처음 되면서 참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하면 처음이지 싶어요. 예결위원 할 때 투표까지 해가 제가 예결위원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 투표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예결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했어요. 예결위원 선임에. 그래서 그 아까 아스콘 공장과 이 문제와의 관계에서 제가 행정과 정치에 대해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력을 가지고 행정을 쏟아부어 행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력이 정치에 동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행정의 위주로 정치력을 가지고 행정을 잘 해가야 되고 행정력이 정치에 동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 행정을 가지고 행정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복리를 이끌어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이게 좀 뭐 깜짝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러고 행정이 정치의 치적용에 동원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행정이 특정인의 어떤 치적용으로 활용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후배 공무원들이 또 일을 하시는데
그 행정과 정치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부시장님께서 그런 가닥을 명쾌히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행정이 정치에 동원되고 치정용으로 행정이 흘러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행정이 뭡니까? 깜짝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과 법과 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틀과 관행과 지역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 주민과의 이런 사이에서 그 행정이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적인 여건도 감안하고 법대로 할 바에야 판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행정가가 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 그 행정력이 그런 어떤 또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하셔서 한 말씀 있으면.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뭐 정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순수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길천 산단 지금 미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더구나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에 이제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산까지 시장님이 여러 차례 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이제 마스크나 이제 라인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영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지역이 특별히 아스콘 공장으로 이제 몸살을 앓았던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관련 우리 의원님이나 또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더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또 좀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예, 국장님 답변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답변 지금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답변이 부족합니까? 네. 그럼 제가 보충으로 답변이 필요하면 좀 실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부터 또 다른 의원님 질의부터 예. 하고 또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좀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국장님, 세입 세출의 현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은 다 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보강금, 잡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잠자는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한단 말입니까? 요구부리에 즉시 내줘야 되는데 그런 좀 답변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 네. 참 우리 울산이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수고라 생각하는데 지금 국내 우리 그 수도권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확진자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내국인만 울산에 며칠간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는 제가 도운 건 하나도 없고요. 3월 15일 이후에 지역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한 94일째입니다. 94일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가끔가다 저도 밖에 산책을 하고 하면 마스크를 더워서 안 낍니다. 그 자체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그 점은 참 좋은데 혹시나 또다시 이게 울산이 다시 또 버틸까 싶어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수고 깊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번 다시 재유행이 안 되도록 한번 세세하게 더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꼭꼭 그래 주십시오.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울산시의 재정 건전성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제8페이지 보면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부시장님. 그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험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다행히 5대 항목이 모두가 그래도 지금은 아주 양호한 이렇게 울산의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공격 부채도 상수 특별회계, 하수 특별회계 타 자치단체가 보면 공ገብ이나 상수도 이런 데 공격 중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데 저희들은 현저하게 그 비율이 낮아가지고 그나마 양호한 재정 상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올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울산이 지금 어려워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워 있는 좀 더 확장적으로 재정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지금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울산의 소상공인들과 경제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표대로 이 표가 이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이 건전성이 맞는 것 같으면 우리는 좀 더 재정을 더 좀 확장 재정으로 나가도 된다는 걸 이렇게 반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부시장님 맞습니까? 뭐 그게 이제 맞다 안 맞다기보다도 조금 뭐 복잡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요. 저는 너무 그죠? 도식적인 범위 안에서 사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타 시도에 우리는 돈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다시 전국에 유일하게 돈을 우리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안 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렵다는 골목 상이라는 게 더 인색해서 그 벽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다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내년에는 좀 확장 재정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좀 빚을 좀 내세요. 과감하게 좀 내세요. 기업이 살아야 다시 또 세금도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저도 내 나이 되니까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 이런저런 기업을 하는 친구들 있고 조만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토로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랑 마찬가지고 저도 세비를 받지만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피부에 닿는 그러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도 가봐보면 여러분들한테 길을 너무 많이 열어놓은 것 같아요. 바깥쪽 기회에 좀 열려가지고 이 어릴 때는 좀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나가가지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이런 건전한 재정성에 재정 운영표 이렇게 결산서 개요를 보시면 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인건비, 운영비, 비용이 있죠, 그죠? 비용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우리는 광주보다는 대전보다는 인건비가 운영비라는 업무 추진비, 뭐 각종의 물건비에 속하는 게 모두에 다 포함되는데 그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광주보다 대전보다 좀 높습니다. 그것도 2017년 이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증가폭도 다 광주나 대전보다는 좀 가파르게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력이 그동안 조금 이렇게 행정 수요에 따라가다 보니 공무원이 늘어난 속도가 좀 빨랐다는 이야기 그런 것도 있대. 뭐 반증이 되겠지만 인건비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는 사실상 과다 편성되면 낭비 요인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장님. 예. 한번 세출 구조를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비율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공무원 수도 훨씬 많은 대전이나 광주보다 비율이 같다고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던 거나 같다면 우리 내부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세출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낭비 요인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운영비만이라도 업무 추진비, 뭐 수수료, 대행 수수료, 뭐 등등 해서 이런 비용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요. 이제 의원님 전체적으로 조금 뭐 쉐어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우리 손정아 의원님 질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한다는 데는 뭐 이론이 없고요. 그럼 이제 내년도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 올해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로지 않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양쪽 밸런스가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이제 최대한 발행을 했죠. 우리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가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을 해서 세입을 맞춘 거고요. 세입 세출을. 그럼 내년도 예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세수는 많이 꺾입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국세도. 그래서 국세하고 연동된 교부세가 지금 많이 깎이고 있고 지방 소비세가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줄어든다. 그러면 세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세입이 만약에 한 10%, 20% 줄어들면 세출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가 이제 지방채로 가는 건데 지방채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뭐 만땅 이렇게 동원을 지금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이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서 최초로 이제 원리금 상환이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연간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뭐 재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이제 다 썼죠. 그래서 그걸 좀 채워 넣어야 되는 또 기금 상환하는 압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발부채 측으로 이제 소송. 우리 지금 울산시가 피소 당한 각종 소송이 지금, 이거는 지금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이야기 안 하시도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지난 시의원에 등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처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 파트를 좀 늘리자. 인력을 늘렸는데 적극적으로 제가 주장해서 늘리고 확장 재정을 해서 울산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미래의 당장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나와야 될, 세금이 가장 많이 낼 그러한 기업조차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앞으로 우리 울산이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출 구조도 좀 이렇게 좀 살펴봐달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확장 재정을 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뭐 다른 행정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부당하는 뭐 예산이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우선은 경제가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 동감을 하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으로 최대한 내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려운 사정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도 상수도만 해도 지금 1,000억을 지금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우리 백원찬 의원님이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지역 경기나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뉴딜을 지금 10차례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산이 네.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뉴딜만 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 좀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가용 자원은 당연히 다 쏟아붓고 할 수 있는 지방채까지 내년도에 지금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한 말씀이고요. 여하튼 꼭 그래 돼서 지금 어려운 이 환경에 이 처지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먼저 김종석 의원님 먼저 취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1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이하 모두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거 결산 부분은 어차피 또 전문가 쪽에서 다 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손종학 의원님, 재정을 좀 확장해서 지방채까지 좀 다 발행을 좀 늘려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하자. 그래야지 기업의 원활한 또 이래 운영도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때에 따라서 확장을 하는 재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시의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아까 우리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확장 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순간순간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정말 이게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 받는 사람은 순간은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역 경제 살리는 데는 단순 일회성, 단발성 부분이지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예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국장님, 제가 청년 일자리 사업들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2019년도에 구직활동 지원금, 그리고 캠프 운영, 리크루트 운영, 채용 박람회, 카드, 행복 카드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우리 알림이, 그리고 취업 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펼치시는 거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단발성이라 봐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청년들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해서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 2019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인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청년들의 눈높이와 예. 기업들이 원하는 그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청년들이 맞춤형 교육이랄까, 이것들은 이게 시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각 대학이나 기술대학, 폴리텍 대학이나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 예산에는 좀 다소 잡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나 산업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하는 것이 또 청년들이 역시 저희가 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울산에 남아서 여기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여기서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크게 3가지 파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그 청년 CEO 육성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서 집행을 다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그건 이제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관내 대학생들이나 이제 그 청년들, 지금은 이제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 이제 지금 벤처 빌딩으로 옮겼습니다만 저 공간에서 1년간 뭐 그 경영 교육이나 회계 교육을 비롯해서 본인의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CEO로 창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요거는 뭐 기수대로 이렇게 쭉쭉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이제 하죠.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발굴한 그런 창업자들이 특히 소자본 창업자들이 이제 또 이제 본인 창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톡톡 스트리트나 그 이후에 기술 창업들을 위한 톡톡 팩토리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뭐 기수별로 쭉쭉 뽑아서 네. 일회성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계속 케어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충분히 가지게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가 이제 창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초기 창업으로 하는 게 말씀하신 이제 청년 CEO 같은 이제 초기 창업 이제 예비 창업자나 이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 창업자들이 좀 더 이제 아이템을 키워서 기술 창업으로 나가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술 창업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게 아니면 저희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사관학교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톡톡 스트리트나 팩토리 사업으로 연계를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정부하고 시에서 이제 그 설계한 프로그램이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 5년 이내 그리고 창업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해서 단계별로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랑 기술 창업 지원하는 분야도 지금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 그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명, 그 다음에 예산액, 집행액 요기에 대해서 2020년은 집행된 액수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19년, 20년에 대해서 제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사업명들은 똑같은데 대상에 대한 케어와 연속성이 같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일자리 재단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특수한 또 기관이 생겼는데 이번 아직 원장님도 선임이 안 되셨죠, 그죠? 네,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공고를 했는데 울산시가 원하는 인재가 이제 오질 않아서 다시 재공고 계획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재단에서 이제 크게 하는 것이 울산시의 일자리를 이제 그 현장 맞춤형으로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필두로 하는 이제 노사에 대한 이제 그 협치의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서 두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43억 정도 연간 올 2020년에 뭐 우리 경상경비라 해야 되죠. 다 제외하고 한 60% 정도가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 경제국하고 일자리 재단하고 업무에 대한 그 스코프 자체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살피시고 제가 효과를 보니까 뭐 경영기획팀이라든지 연구평가팀 그리고 고용유지 개선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 좀 활용 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자리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원장님 선임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울산경제 잘 살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결산을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1.7%인데 이번에 2020년도에 또 기체를 했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채무는 지방채가 이번에 700을 더 네.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네. 기존에 1,300에서 이제 2,000억이 2,000억이 되는 되는 건 거죠. 거고요. 근데 채무의 상당 부분은 사실 지역 개발 채권입니다. 네. 그 부분은 매년 한 1,300억 공채가 발행이 되는데 이건 뭐 기존부터 계속 써오던 거라서요. 아마 비율은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크게 뭐 예, 우려하는 건 아니죠. 우려할 영향은 전혀 예, 예.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도 뭐 예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했던 그 세입이 그래도 2019년도에 좀 양호했어요, 그죠? 증가했고 우리가 처음 우려했을 때 우리가 처음 이제 문을 열기 전에는 2019년도에도 세입이 상당수 줄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좀 늘어나서 이것은 아마 우리 뭐 기조실장님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모든 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을 좀 획득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긴급 점검을 해본 결과 음압병실이 너무 부족했죠. 예. 그래서 그 음압병실이 5개밖에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시립 노인 요양원을 비우고 거기에 음압병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저희들 그 울산대 병원에 네. 5병실밖에 없어가지고 울산시 노인병원을 그렇죠. 전체를 저희들 그 전원시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네. 예산에 반영된 게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 그때 한 10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거기는 시설비하고 인건비, 그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한 60명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설치하는데 예.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한 104개 정도 103 설치했었죠.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음압병실이 지금 그 울산 요양병원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아시겠지만 확진자 수가 상당히 대폭 감축하고 네. 그래서 또 울산대 병원에서 네. 당초에 29병상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병원에서 충분한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 울산 노인병원은 저희들 그 국가 음악 지정병원으로 폐쇄하고 울산대 병원으로만 이전화시켜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설치할 때 말은 못했지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진 없는 병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 확진자 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언제든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은 안고 있는 거죠. 어느 도시든지 간에. 우리 울산은 뭐 비교적 그 바다에 가까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또 지형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외곽 지역이 있고 또 우리 울산을 들어오는 통로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떤 감염 질환이라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 시장님 그야말로 우리 철인의 국장님 계셔서 이렇게 94일간 제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또 다시 우리 지금 서울 경기 같은 사태가 우리 울산에 온다면은 음압병실 이거 해체한 게 큰 또 문제로 지적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다 울산대 병원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울산대 병원에 지금 몇 개죠? 지금 울산대 병원에 52병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최대 175병상까지 활동이 가동하도록 준비를. 그건 격리실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격리병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음압병실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울산이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우리 모든 의원들,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서 또 음압병실을 설치했다가 또 그걸 해체해가지고 다시 울산대 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게 결국은 울산대 병원이 지금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수행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 울산대학 병원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고 거기에 의지할 수는 없다. 우리 나름의 공공병원,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음이 뭐겠습니까? 안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 다음은 생명 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면서요. 이제 다시 회계로 돌아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 예산을 들여다보면 보건 예산이 2019년 결산 보건 예산이 486억 7,400여만 원으로서 시 전체 결산 지출액 3조 2,100억여 원의 1.51%에 해당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수학과 안 나와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1.51% 나오는데 생명 유지와 관계되는 행정 서비스 비용을 1.51% 써가지고 공공의료 체계도 없는 우리 울산에서 어떻게 이거 앞으로 계속 방어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 담당 국장님이 이영우 국장님이 이 사람 법도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이영우 국장님 같은 분이 100일을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그럴 체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 개인의 시장님의 능력에 기대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려고 하면 그 컨트롤 타워를 하는 우리 시의 조직 체계가 단단히 서야 됩니다. 이제 행정부시장님께 듣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 보건 담당하고 있는 과가 2개과죠. 2개과의 총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시죠? 한 30여 명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몇 명이죠? 36명입니까? 예, 3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명입니다. 34명 가지고 우리 120만 울산 시민의 건강, 보건, 의료, 행정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1.51% 예산 가지고 우리 울산 120만 울산 시민의 건강, 보건, 의료, 행정 서비스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시립 노인 요양병원에 넣었던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 예산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왜? 체계가 없는 곳에, 기초가 없는 곳에 올리니 그게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시장 맞죠? 예.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간 정말 대구 같은 상황이 우리 울산에 오면 이거는 재난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이거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부시장님께 다음 조직 개편 때는 반드시 의료, 보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별도의 전문성 있는 국을 하나 둘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과 긴밀히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그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솔솔 흘리고 있어요. 뭐 정보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신문지상에서는 뭐 한 20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인당. 국민 1인당 20만 원씩 하면은 10조 한 3,500 여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재난지원금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재난지원금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 긴급하게 써야 될 분들을 위해서 투여함으로 해서 재정 경제 자립 좀 경제 부흥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20만 원씩 준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20만 원씩 줄 필요가 없다. 요 절반만 딱 떼도 약 5조 한 1,500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한 1,700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 돈이면은 공공의료 체계가 없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에 10개의 공공병원 10개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시장님 이런 건의는 정말 의료 체계, 공공의료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제안을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5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공병원을 공공의료원이 됐건 공공병원이 됐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긴급 재난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부탁해서 제안해서 우리 울산 공공병원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부시장님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재난지원금 부분은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랑 별개로 공공병원 또는 이제 공공의료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께서도 지난 며칠이죠? 한 2, 3일 전에 우리 부울경 우리 국난극복위원장님 면담 시에 이 부분에 이미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개포팀을 구성해서 의료 체계 또 의대 유치, 산재병원 또 유니스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이런 부분을 좀 함수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을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님 굉장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 관련된 그 예산과 또 인력, 조직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작년부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계속 저도 이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손정화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어떤 비율들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운영 예산도 조금 감축하자 이런 기조로 저희들이 우리 내부의 어떤 경상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감축해야 된다는 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또 사례를 보면 거의 또 보건 관련된 국이 거의 다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러스를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걸 종식시키기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종식보다는 이 바이러스와 동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울산 역시도
이 바이러스와 효율적으로 동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동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공공의료 체계가 수립되고 그것이 컨트롤 타워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이러스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하루빨리 좀 찾아서 우리 의료진들을 우리 보건건강국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한번 조직을 다시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강공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경제 분야 최대 수건 사업인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울산의 기존 주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 뉴딜 사업의 성관한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 건에 대한 주행 노역에 대해서 박순철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유니스트는 출연금이 70억 원이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은 8억 2,400만 원,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은 3억 원, 울산 차세대 전지연구개발센터 출연금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내 것 모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지 우리 행정의 취지에 맞는지 등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출연금으로 주면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혁신산업국 박순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 정산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 예.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 또 그 제도를 둔 또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2007년부터 19년까지 한 1,125억 원을 그 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에 그게 교육부, 우리 시 또 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 차원에서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100억씩 대학발전기금으로 100억씩 15년간 이제 주는 게 협약에 근거해서 돼 있기 때문에 출연금 형태로 간 거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ICT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 보조 사업도 있고 본인들이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연금을 통해서 이제 보조적으로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원은 우리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산업부 사업에 우리 공모 선정되면서 두어야 할 필수 기관이고 그 기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 차세대 전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너지공단 들어오고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들어오면서 이게 에너지기술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2012년부터 우리 국비 269억, 우리 시 130억 이런 형태로 출연금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차세대 전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네. 사업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는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입장이고, 네. 우리 부서가 하는 건 뭐
적법성, 합리성, 그다음에 사업 효과에 대한 달성도 이런 걸 하는 거고 의원님도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 사업들이 출연의 필요성과 울산시로 환원되어 오는 출연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4,752명의 지역 인재와 또 외부에서 오는 인재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2,6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4대 과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해수전지, 개놈 분야에서는 독보적이고 나머지 탄소 소재, 수소, 촉매, 2차 전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논문 피 인용률 같은 경우에 국내 최고 수준을 갖고 있고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도 지금 국내 서울대 빼고 지금 최고 많은 3개의 사업단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희망이고 그런 위상을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이제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 들어간 만큼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도움받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고 효과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이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은 그 보조금이나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그 4개사가 그동안 울산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등 그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 25 잠깐만요. 결산 설명 자료인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위원회 결산 설명 자료인데 25페이지에 예비비 항목을 지출 사유를 좀 살펴보면 맨 아래에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하면은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텐데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거는 이거는 시간의 근무 소송 관련해서 1차, 2차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초근무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소송이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간의 근무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오래된 사건입니다. 한 10년 정도 묵은 사건이고 그게 전국의 이제 소방 본부별로 이제 소송이 이제 그동안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조금 짜게 이렇게 줘왔더니 그걸 규정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온 거죠. 공무원이 최초로. 그래서 그게 울산은 조금 이게 좀 진행 속도가 소송이 늦은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이게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소송 결과 소방 공무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해서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2019년도 결산을 보면은 예비비가 마지막에 한 10억여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코로나가 올해 한 3월쯤에 발생했는데 만약에 작년 11월 달에 발생을 했다면 과연 이 10억 원의 예비비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해봐요. 보통 이게 갈래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정도씩 남겨왔잖아요. 그죠? 한 어느 정도 3차 추경에 한 정도 남겨왔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작년 11월에 발생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예비비가 10억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뭐 행정부 시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 연도 내에 예측 못한 어떤 긴급한 그 사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게 11월 정도까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전에 미리 뭐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회기가 뭐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큰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 같으면 이제 재난 그 구호금이라 재난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엄청난 지난 한 20년간 저축을 해온 재난관리 기금을 올해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이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죠. 충분히 제가 대안은 있다는 말씀이신 예비비가 뭐 15 정도 남아도 이제 그 재난구호기금에서 어느 정도 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이제 사실 이때 예비비가 10억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이제 항상 우리가 예비비가 긴급적인 뭐 재난이나 이런 부분 대응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10억의 예산으로 진짜 이게 그때 당시 11월 달에 터졌으면 와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회의를 들으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오늘의 이런 울산의 경제 위기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에 경제가 변하면서 울산 경제의 핵심인 조선이나 자동차 그리고 화학 중심의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자리 감소가 우리 울산의 식당 그리고 소매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영업 폐업으로 가게 되고 또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일자리가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소가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제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 위기 속에 어떻게 갈 건지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 울산시가 20년, 30년 후에 존재를 할 것인가 하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늦었지만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의 이제 선두전 역할을 한 우리 울산 경제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울산의 인구가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청년을 보면요,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울산을 떠나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울산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도시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하려면은 기존 산업 속에서 안 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제조업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복지사업, 산업, 교육산업 등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 울산이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그 서비스,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울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고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울산의 우리 이 결산서 책자를 보면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저비용 하드웨어만 갖추는 이런 산업들이 울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돈 되는 것들은
뭐 설계든 이런 게 많죠. 그런 고부가치 산업들은 전부 다 서울로 그냥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도적으로 울산의 이 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좀 키워야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불체준리와 정부를 상대로 시간과 노력을 땀을 투자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 확보에 또 열정을 쏟고 있고 그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유지 발전해 가려면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또 플랫폼 형성이 또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사업을 보면은 사업 편성에 있어서도 기존 사업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한번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는 신규 사업 편성에 있어서 정말 인색하다 할 정도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한번 의견을 정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울산을 위해서 저희 의회와 그리고 여기 계신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간부 공무원 모든 분들이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향하는 배에 돛을 달아서 함께 나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또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과 서건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퇴임에 앞서 2020년도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자리를 빌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은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한복위에서 같이 바피란 적이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또 뭐 직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들어가지고 약 1년 6개월 정도 시민안전실장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정말 농수화물 도매시장부터 해서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1년에 2.3회 정도 오는 태풍이 작년에는 7번이나 와가지고 우리가 제대본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한 8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또 우리 수도권에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이런 시점에 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무겁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교부시 의혹도 받고 안전문화 대상 수상도 하고 또 재난관리평가 금년에 또 우수기관 선정되고 또 끝으로 어제 이제 인정서를 받았지만 유엔 방재 안전도시로 우리 시가 인정을 받은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의정을 하시면서 시민안전실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타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으로서는 퇴직하지만은 시민안전실장 자리는
또 다른 분이 맡아서 훌륭하신 분이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많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김영수 의원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서건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건수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래 마지막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서희웅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수장인 본부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공직생활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떠난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와 지도와 격려를 또 해주셔서 울산시의 발전과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과 서건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위원 여러분 함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우리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1층에서 우리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다 같이 한번 해서 사진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좀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결사안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며 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